모래시계 주제가죠. 예. 당시 모래시계 속의 조폭 두목의 실제 모델로 알려지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재심을 청구했어요. 재심의 내용은 그 사건이 다 조작된 거다. 예. 그런데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일이 좀 복잡하고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인 여훈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 관련 기사를 써서 아직은 예, 온라인에 배포가 안 되고 있는데 곧 나올 예정인데, 한겨레 21의 이슈 팀장 밉상 하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하하영입니다. 왜 밉상인지는 아실 분들은 아실 것이고,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큰 아이템을 들고. 자, 이게 간단하게 제가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모래시계는 이제 뭐 40대 이상은 다 아실 테고 30대까지도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대단한 인기를 끈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이제 조폭이 나옵니다. 네. 나 지금 떨고 있니? 네. 네. 최민수 씨가 네. 이제 분했던. 그런데 그 조폭의 실제 모델, 이 사건의 실제 모델이 여훈환 씨입니다. 그리고 당시 국제 PJ파였죠? 네. 네. 그 당시 조폭 조직폭력 조직이 국제 PJ파였는데 국제 PJ파의 간부로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4년을 다 사셨죠? 예. 네. 만기 출소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만기 출소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재심을 23년 만에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예. 이유는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 요약하면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는 언제 만나신 겁니까? 네. 처음 얼굴을 대면했던 것은 91년도 7, 8월경으로 기억하고 91년도 있습니다. 7, 8월. 예. 혹시 본인이 국제 PJ파의 간부 혹은 보스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보스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PJ파 자체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그 PJ파 자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전혀 무관하시다는 거죠? 전혀? 예, 그렇습니다. 그 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짧은 질문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그 홍준표 당시 검사에게 칼을, 그때는 택배가 없었죠? 그렇죠. 네. 직접 배달을 해야 되죠. 칼을 배달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칼 배달 사건인데, 그건 직접 그러면 배달하셨습니까? 전혀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당시 저는 홍준표 씨하고, 한 아파트 한 동에 같이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그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이 독일산 그 henkel 네. 주방용 칼 세트입니다. 유명한 칼 세트네. 예. 예. 그 선물을 추석이 돼서 추석 선물용으로 제 친구가 수입 전자상을 그때 열었는데. 아, 그러니까 유명한 칼을 선물하신 적은 있고. 선물이 잘못 갔습니다. 예. 선물도 잘못 간 것이고. 예. 선물이. 그러니까 저는 그 선물을 보내는 제 지인들 리스트에 홍준표 씨는 없었죠. 근데 어떻게 글로 왔을까요? 없었는데, 이제 저희들 그 직원 이제 수행 기사가, 홍준표 씨하고 한 라인에 살고 있는 제 주치, 홍준표 씨하고는 가운데 이름만 틀린 제 주치 홍순표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요? 예. 홍순표 씨가 같은 처음 보게 라인에 되는 지금 내용이네요. 예. 홍순표 씨가 있었는데 그 홍순표 씨한테 그 선물을 보냈는데 henkel 좋은 칼이죠. 그때 그 당시 구하기도 당시에는 어려운. 아주 한 15만 원 정도 가격이 호가된 것이어서 지금도 명품 칼입니다. 네, 지금 그때 어쨌든 그런 칼을 보냈는데 그 운전기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같은 동에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거기 선물을 갔는데 그분이 마침 또 공교롭게 그 해외 세미나를 홍순표 씨가 가 있어서
그걸 이제 또 이제 그 기사는 세미나를 간지도 모르고 예. 경비실에 맡긴 겁니다. 경비원들 다 아주 가깝게들 다 알고 그래서 그랬으니까. 홍준표 씨에게 주라고 경비원실에 맡겼는데 그것을 경비원이 예를 들어서 다음 예를 들어서 24시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경비원이 홍준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홍준표 씨한테 이제 그걸 선물이 갔는데. 혹시 이게 발단입니까? 발단이죠. 이게 발단이다. 예. 그때 당시 홍준표 검사가 조폭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예. 이 칼이 명품 칼인지 모르고 이 잘 드는 칼을 나한테서 조폭에 나한테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선물 세트는 잘못 전달이 됐다고 해서 그 경비원이 다시 찾아가지고 왔어요. 제 직원하고. 찾아왔어요? 예.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예. 예. 그러니까 받았어요. 홍 대표가 당시에 홍 검사가 받았는데 예. 그거를 다시 달라. 이건 배달 사고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엿먹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저로 봐서는 그게 홍준표 씨한테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은 찾아올 리도 없었을 겁니다. 잘못 전달이 되었다고 해도 네. 뭐 다른 한 세트 다시 제 홍준표 씨한테 주치의한테 보내면 다시 되니까. 보내면 되니까. 홍준표 검사도 지역에서 검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 정도 선물이야 받은 것만 해도 아무렇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공교롭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전에 홍준표 씨하고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그 유일하게 광주에서는 하나밖에 없었던 골프장에서 첫 만남이었습니다. 네, 첫 만남이었는데 홍준표 씨하고 같이 왔던 친구가 홍준표 씨하고 인사를 좀 한번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내가 골프장에서 저도 지인들하고 와서 또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여서 또 이제 홍준표 씨를 찾아가서까지 인사를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거절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 본 거는 골프장에서 보셨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또 연결된 인연 칼 배달, 5배달 사건이네요. 네.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당시 홍준표 검사의 자존심을 자극하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내놓은 자서전에 이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목,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대목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이 영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한테 먼저 홍준표 당시 검사 쪽에서 와서 만나자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검사가 써놓은 걸 보면 자기의 지인이 여운환 씨라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라는 사람이 아니 내가 어떻게 조폭을 만나느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조폭을 만나느냐. 예. 그 당시에 이미 본인은 여운환 씨를 조폭으로 특정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이네. 회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회고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달리 해석하자면 그만큼 이쪽에서 원래는 홍준표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당한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양심이 좀 남아있었다.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기가. 예. 물론 이것은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를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네, 들어봐야 하는데 예. 자 그럼 이렇게 그러면 당시 사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폭과는 전혀 무관하십니까? 예, 저는 74년도에 참 이제 저희들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도 아니고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방황하고 패거리들하고 몰려다니고 또 사고도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요? 예. 아닙니다. 10대 때부터 20대 약간 방황은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10대 후반부터. 10대 후반. 그런 적도 있어서 또 구속도 한번 돼서 한 달 정도 구속이 되었다가 한 달 구속된 전력도 나온 적도 있고 또 이제 저는 바로 출소해가지고 74년도 이후에는 바로 이제 군에도 자원 입대해가지고 군 생활도 하고 또 바로 또 군 생활 마치고 나서는 결혼을 또 바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74년도 이후에 홍준표 씨를 제가 92년도에 이 사건이 나서 기소가 됐으니까 17, 18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얕은 작은 사소한 일 가지고도 파출소나 경찰서에 조사 한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예. 조폭과 연루된 적도 없고.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기록은 어릴 때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그런 건달 생활을 어렸을 때 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 연결고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이렇게 18년, 20년 가까이 전혀 무관하게 사업을 하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뭐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려면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덕지가. 네. 무슨 건덕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신 겁니까? 연루가 되신 겁니까? 혹은 조작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사실 홍준표 씨를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제가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건데 네. 예, 전혀 그런 만남이나 통화 한 번도 해본 적이 몇십 년 어느 날 갑자기 없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조폭 간부가 네. 되신 거예요? 이제 그 홍준표 씨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제가 거절하고 예. 그 뒤에 홍준표 씨가 또 자기 밑에 계장부를 시켜서 저하고의 만남을 또 주선을 했는데 그냥 그때도 만나기로 다 약속을 하고 다 정해놓은 시간 1시간 전에 갑자기 홍준표 씨가 또 취소를 했어요. 복수한 건가요? 네,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런 분이 그 아까 그 골프장에서 자기한테 그 제안을 이제 인사를 한번 받으면 어떠냐고 소개를 했다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저를 만나자고 연락을 해옵니다. 그래서 91년도 9월 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홍준표 씨를 자기 사무실에서 저녁을 먹고 난 뒤 시간들이었으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꼭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그때 처음 이제 홍준표 씨하고는 직접 만난 거는 처음이다. 대면을 했죠. 그 앞에 칼 사건과 한 번은 보자고 했는데 거절한 사건. 그리고 홍준표 검사가 보자고 했는데 홍준표 검사가 또 시간이 안 돼서 못 본.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사무실에서 한번 보셨다. 예. 그때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였고 이제 그 본인이 홍준표 씨가 만나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자기 이야기 많이 무용담 하셨습니다. 같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 듣고 있는 것도 좀 저도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연락을 받고 그때까지는 또 거절을 차마 다 할 수가 없어서 만났던 것인데 여러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일어섰죠. 일어서고 다음에 제가 또 프랑스에 출장 계획이 있으니까 2, 3일 후에 다녀와서 정식으로 검사님한테 인사도 한번 드리고. 근데 그 출장 간 사이에 기소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요. 당시 분위기를 사건이네요. 전달을 하자면 노태우 정부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광주지검 강력부에 홍준표 검사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홍준표 검사는 왜 거기에 부임했느냐.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있었던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한 직후에 당시에는 좌천성 인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권의 핵심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아, 기억납니다. 예. 그렇게 좌천성 인사를 당한 직후에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당시 홍 검사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조폭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이제 여운한 씨를 지목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니,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때 골프장에서 처음 만남도 건설업체들 답합 수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던 그 친구가 상당히 유명한 김태춘 씨 직계 후배였습니다. 건설업자였죠. 또 같이 왔던 그 홍준표 씨 일행도 또 한 사람도 건설업자였고. 이제 그런 저기들이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좀 더, 이런 말씀이 좀 어떻습니까? 어쩔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기 그 강력부장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친분이 좀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런 분이, 나하고 가깝게 이제 지내는 처지라고 봐서 감히 자기한테 인사를 하자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 그런 그분 성품상으로 그런 고가운 것이 첫 번째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자기가 만나기로 한 1시간 전에 취소를 했을 때도 제가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러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 그 만남을 제안해 놓고
또 1시간 전에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사무실에 찾아다니면서까지 내가 검사님을 만날 이유는 없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보자고 하고 그냥 냉담하고 전화를 끊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분 생각에는 건방지다. 이 친구가 내 윗사람 정도 좀 친하다고 해서 이게 좀 건방을 떠는가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시각으로 저를 봤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든 겁니다. 근데 그 감정만으로 어떻게 아무 연관이 없는데 4년 징역형을 때릴 만큼의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저는 이제 프랑스를 간 것을 홍준표 씨도 알고 예. 또 공교롭게 그 즈음에 국제 BJ파 두목으로 기소가 되어서 1심에서 두목으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두목으로 실제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경찰에서 구속되어가지고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어가지고 법원에서 두목으로 인정을 받고 형을 5년인가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김모 씨라고. 이제 그 사람이 항소심 만기 11일 남겨놓고 가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예. 제출을 하면서 자기는 부두목이고 두목으로 한 4명 정도가 더 있다. 두목이 4명이나 있다. 예. 그런 단원서를 제출을. 부두목이 4명일 수 있죠. 두목이. 예. 그래서 부두목이 1명이고 두목이 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단원서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이 허위의 탄원서였고, 자기가 가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허위의 탄원서를 쓰게 되었다는 동기부터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4명 중에 1명으로 갑자기 지목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 사건에 연루돼서 4년을 사신 출발입니까? 아니, 그랬는데, 이제 홍준표 씨가, 저를 두목으로 기소를 한 그 기소 내용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전부 1심에서부터 대법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은 대목은? 유죄 판결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재심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증거법이, 국제 PJ파의 조직원에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술이 하나, 조직원의 진술이 하나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건 검사의 기소 내용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진술 하나를 법원에서 인용해가지고 저를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는. 두목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됐는데. 전체 무죄를 받았죠. 근데 조직원의 진술이 하나 있었는데. 한 줄. 한 줄이요? 예. 한 줄이 뭡니까, 내용이? 그게, 어쨌거나 두목으로 이 규정을 짓는 거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조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은 위헌 판결이 났어요. 당시만 해도 변호사 없이. 그러니까 그 당사자와 변호사 없이 그 증인만 데리고 검사가 가서 재판장 앞에서 진술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 효력으로 증거 등기를 얻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나온 진술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검사가 조직원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라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 얘기 중에 무슨 얘기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자금책 및 어떤 그 한 줄이라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재판 과정에서 이제 다 그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조직원한테 여운환이라는 사람이 국제 PJ파에서 했던 일은 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네, 뭐이냐라고 물었습니까?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졸제 그런 기억나는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축구 시합을 하는데 찬조금을 좀 내놓은 적이 있고 뭐 두목의 자기 두목 그 김모 씨한테 뭐 사건이 나면은 피해라. 그런 전화를 김모 씨한테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예. 그러니까 축구 시합할 때 찬조금을 냈고 사건이 나면 피해라고 하는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예, 두목한테. 예.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전화 하신 적이 있고요? 없죠. 그럼 축구 시합에 뭐 저희들은
그런 전화나 찬조금을 낸 적도 없고요. 전혀 없죠. 그것은 그래서 두목으로 기소를 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무죄를 주면서 예. 마치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국 간부라고 한다면은 두목의 고문국 간부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은 두목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인데 완전히 우리 말로 시샘 말로 최고의 폭력 조직의 두목에서 완전 호구로 전락이 된 그런 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돈 신부를 하는 사람으로 막 바꾼 거네요. 돈이나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음료수 값이라도 내놓고 하는 그런 사람. 네. 또 그런 사람이었다면 홍준표 씨가 저를 그런 적으로 기소를 할 리가 없죠. 막 1계급 특징을 걸어놓고 했는데. 여기서 칼베다 사건이 중요한데요. 네. 처음에 영장을 쳐놓고 수배를 때린 다음에 네. 그때 등장하는 게 칼베다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칼베다는 그 앞에 있었잖아요. 예, 앞에 있었는데 이것을 여론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홍준표 검사가 여론 작업을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의 여론 조성 작업의 원조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칼 배달이 잘못됐던 사건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나한테 조폭이 칼도 배달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여운환 씨를 무시무시한 사람을 만든 거죠. 검사를 협박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건 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건이 사건이군요. 대대적으로 커집니다. 이때 당시 신문 1면에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검사한테 칼 배달한 조폭. 그렇죠. 예.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죠. 그래가지고 야 검사한테 칼 배달했어? 이런 저도 그 사건이 기억나거든요. 예. 워낙 그 화제가 됐던 사건이라. 그거 하나로 잘못 배달을 간 홍순표 씨한테 간 것이 잘못 배달 간 것이. 그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거 하고 그러면 그 칼 배달 사건과 지금 말씀하신 누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 한 일이 뭐야 그랬더니 축구 시합에 찬조금 내고 전화한 적이 있다. 요거 두 개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찬조금을 냈다 못했다 하는 것은 홍준표 씨의 생각하고는 전혀 딴 이야기였죠. 홍준표 최초 기소는 두목이었는데. 예, 두목이었고 또 두목으로 기소를 하기 전에 그런 증거 보전 절차를 통해서 조직원을 데려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자금책으로 바꾼 거네, 그때는 또? 아니죠. 자금책으로는 홍준표 씨는 한 번도 그런 그 시시한 유치였다 보면 홍준표 씨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진술은 홍준표 씨한테는 아주 오히려 더 위험한 진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의도하고. 두목인데 축구시합을 찬조금 내는 거는. 네, 그건 가게 오면서 보호받을 대가로 그랬다는 것인데, 판결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게를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관광호텔 업도 하고, 또 관광호텔, 호텔 오락실도 하고, 제조업 공장인 수출업불 공장도 하고, 여러 사업들을 개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상한 부분은 이 칼베라 사건이 기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협박했다라고 하면 이건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기소 내용이 없다.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전부인데 이게 어떻게 이 두 가지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죠? 그러니까 그것은 검사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전체를 무죄를 다 줬습니다. 혐의 없는 걸로. 근데 이제 그 재판부에서 그 법률 하나를 인용해가지고. 그 문구 하나를. 그때는 나중에는 유언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그 근거법이. 그러면은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입금이라든가 현금을 배달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출금 입금 내용이라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전혀 없었죠. 그 진술이 전부돼요? 예, 전부죠. 진술 딱 한 줄. 실제로 이 국제 PJ파라는 이름의 연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구성했는지까지 다 이 연원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각본이 짜여 있었고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했던 건 조직원의 진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다시 복귀해 보니까. 나중에 끼워 맞춘 것이다. 예. 그렇게 연원 씨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홍준표 대표는 26년 동안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재심은 지금 말씀하신 지금은 유언이 된 그런 방식의 진술.
그것에 대해서 재심 청구, 그 부분을 재심 청구하신 겁니까? 예, 그것만 재심 청구를. 그 부분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결국은 확정 판결 4년을 받으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24년 동안 정말 억울하셨겠네요. 말씀대로라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그게 말하자면 그게 조작의 전체인가요? 조작이라고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검사 시절에 사건 내용을 조작했다고 했을 때 요 한 줄의 진술과 그리고 칼 배달 요게 사건 내용 전체인 거 아니에요, 그죠? 핵심적으로는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무죄를 받은 것들은 무죄를 받은 내용 전체가 조작이었다. 뭐 조작이라기보다 본인 저는 이제 무죄를 받은 내용은 조작이라고 할 수 없죠. 두목도. 홍준표 씨가 그런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다. 열심히 수사해서 저를 기소를 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심에서부터 무죄를 받았던 거니까. 그 조폭의 PJ 파의 두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다 없어진 겁니다. 다만 1심, 2심 대법원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홍준표 씨가 그런 전혀 맞지 않는 칼 배달 사건이랄지 뭐이랄지 하는 것도 그 해프닝이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사자니까 잘 아는 일을 또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그런 일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불란서에서 돌아가지고 바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걸 좀 제지하더니 자기가 그냥 언론에 그걸 내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홍준표 검사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훈환 씨가 지금 내고 한마디로 모래시계 사건 자체가 가짜라는 얘기네요. 모래시계 사건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가짜죠. 완전히 날조된 거죠. 심지어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요. 그 영훈환 씨가 제출한 그 재산 목록이 있거든요. 이 재산 목록에 모래시계 그 화면에 등장해요. 그래요? 네. 그만큼. 왜냐면 이게 모델이었으니까요. 그만큼 모델은 모델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이 영훈환 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건 조작이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칼 배달 사건을 그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자작해서 날조시켜서 만든 이걸로 홍준표 씨는 정치에 입문도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전혀 없었던 그런 수사할 때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증거라고 한다 보면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알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홍준표 대표, 혹시 홍준표 대표 반론 청구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실제로 이게 책이 나왔거든요. 책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홍준표 대표는 일체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한번 뉴스공장에서 한번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반론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영훈환 씨 주장대로라면 그동안은 이제 재심을 청구 못 하셨는데 지금 재심 청구하시면서 밝히는 이 내용이 충격적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당사자 반론을 저희가 한번 요청해보고, 반론이 없으면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순서로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금방 끝날 사건 아닌 것 같거든요. 23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신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영훈환 씨, 그리고 한겨레 21의 밉상 하영 이슈팀장. 이었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인사를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거절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 본 거는 골프장에서 보셨고. 그렇습니다. 처음 또 연결된 인연 칼 배달, 오 배달 사건이네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당시 홍준표 검사의 자존심을 자극하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내놓은 자서전에 이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목,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대목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이 영훈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한테 먼저 홍준표 당시 검사 쪽에서 와서 만나자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검사가 써놓은 걸 보면 자기의 지인이 영훈환 씨라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라는 사람이 아니 내가 어떻게 조폭을 만나느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조폭을 만나느냐. 그 당시에 이미 본인은 영훈환 씨를 조폭으로 특정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이네. 회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회고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달리 해석하자면 그만큼 이쪽에서 원래는 홍준표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당한 것에 대한 어떤 마음도 마음의 앙심이 좀 남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기가. 예. 물론 이것은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를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네, 들어봐야 하는데 예. 자. 그럼 이렇게 그러면 당시 사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폭과는 전혀 무관하십니까? 예, 저는 74년도에 참 이제 저희들 어린 시절에 뭐 젊은 시절도 아니고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방황하고 뭐 패거리들하고 몰려다니고 또 사고도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요? 예. 아닙니다. 10대 때부터 20대 약간 방황은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10대 후반부터. 10대 후반. 그때 당시 홍준표 검사가 조폭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 칼이 명품 칼인지 모르고 이 잘 드는 칼을 나한테서 조폭이 나한테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선물 세트는 잘못 전달이 됐다고 해서 그 경비원이 다시 찾아가지고 왔어요. 제 직원하고. 찾아왔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받았어요. 홍 대표가 당시에 홍 검사가 받았는데 그거를 다시 달라. 이건 배달 사고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엿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저로 봐서는 그게 홍준표 씨한테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은 찾아올 리도 없었을 겁니다. 잘못 전달이 되었다고 해도 뭐 다른 한 세트 다시 제 홍준표 씨한테 주치의한테 보내면 다시 되니까. 보내면 되니까. 홍준표 검사도 지역에서 검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 정도 선물이야 받은 것만 해도 뭐 아무렇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공교롭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전에 홍준표 씨하고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그 유일하게 광주에서는 하나밖에 없었던 골프장에서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이었는데 홍준표 씨하고 같이 왔던 친구가 홍준표 씨하고 인사를 좀 한번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내가 골프장에서 저도 지인들하고 와서 또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여서 또 이제 홍준표 씨를 찾아가서까지 모래시계 주제가죠. 예. 당시 모래시계 속의 조폭 두목의 실제 모델로 알려지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재심을 청구했어요. 재심의 내용은 그 사건이 다 조작된 거다. 예. 그런데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일이 좀 복잡하고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인 여훈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 관련 기사를 써서 아직은 온라인에 배포가 안 되고 있는데 곧 나올 예정인데 한겨레 21의 이슈 팀장 밉상 하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하하영입니다. 왜 밉상인지는 아실 분들은 아실 것이고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큰 아이템을 들고. 자, 이게 간단하게 제가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모래시계는 이제 뭐 40대 이상은 다 아실 테고 30대까지도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대단한 인기를 끈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이제 조폭이 나옵니다. 네. 나 지금 떨고 있니? 네. 최민수 씨가 이제 분했던. 그런데 그 조폭의 실제 모델, 이 사건의 실제 모델이 여훈안 씨입니다. 그리고 당시 국제 PJ파였죠. 네. 네. 그 당시 조폭 조직폭력 조직이 국제 PJ파였는데 국제 PJ파의 간부로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4년을 다 사셨죠? 예. 네. 만기 출소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만기 출소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재심을 23년 만에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예. 이유는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 요약하면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는 언제 만나신 겁니까? 네.
처음 얼굴을 대면했던 것은 91년도 7, 8월경으로 기억하고 91년도 있습니다. 7, 8월. 예. 혹시 본인이 국제 PJ파의 간부 혹은 보스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보스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PJ파 자체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PJ파 자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혀 무관하시다는 거죠? 전혀? 예, 그렇습니다. 그 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짧은 질문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그 홍준표 당시 검사에게 칼을, 그때는 택배가 없었죠? 그렇죠. 네. 직접 배달을 해야 되죠. 칼을 배달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칼 배달 사건인데, 그건 직접 그러면 배달하셨습니까? 전혀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당시 저는 홍준표 씨하고 한 아파트 한 동에 같이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그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이 독일산 그 henkel 주방용 칼 세트입니다. 유명한 칼 세트네. 예. 이제 그 선물을 추석이 돼서 추석 선물용으로 제 친구가 수입 전자상을 그때 열었는데. 아, 그러니까 유명한 칼을 선물하신 적은 있고. 선물이 잘못 갔습니다. 예. 선물도 잘못 간 것이고. 예. 선물이. 그러니까 저는 그 선물을 보내는 제 지인들 리스트에 홍준표 씨는 없었죠. 근데 어떻게 글로 왔을까요? 없었는데, 이제 저희들 그 직원 이제 수행 기사가, 홍준표 씨하고 한 라인에 살고 있는 제 주치, 홍준표 씨하고는 가운데 이름만 틀린 제 주치 홍순표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요? 예. 홍순표 씨가 같은 처음 보게 라인에. 되는 지금 내용이네요. 예. 홍순표 씨가 있었는데. 홍순표 씨한테 그 선물을 보냈는데. henkel 좋은 칼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주 한 15만 원 정도 가격이 호가된 것이어서. 지금도 명품 칼입니다. 네, 지금 그때. 어쨌든 그런 칼을 보냈는데 그 운전기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같은 동에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거기 선물을 갔는데 그분이 마침 또 공교롭게 그 해외 세미나를. 홍순표 씨가. 예, 가 있어서. 그걸 이제 그 기사는 세미나를 간지도 모르고 경비실에 맡긴 겁니다. 경비원들 다 아주 가깝게들 다 알고 그래서 그랬으니까. 홍순표 씨에게 주라고 경비원실에 맡겼는데 그것을 경비원이 예를 들어서 다음 예를 들어서 24시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경비원이 홍준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홍준표 씨한테 이제 그걸 선물이 갔는데 혹시 이게 발단입니까? 발단이죠. 이게 발단이다. 예.